주변 사람들이 의미 없이 던진 말에 상처를 쉽게 받나요? 아니면 너무 무례한 말이라서 화가 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나요? 회사에서 상사가 던지는 말에 우리는 의미를 생각하곤 합니다. 저 상사는 나를 싫어하나? 또는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동료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했을 때도 기분 나쁜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눈치 없이 말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있지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모르고 말을 쉽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 직장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설문에서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라는 말이 부하 직원에게 스트레스 주는 상사의 독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이어 뭐가 그렇게 바빠? 요즘 하는 일이 뭔데? 그것도 몰라? 생각 좀 하고 일해 라는 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들입니다.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사가 타인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경우가 큽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는 상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을 비하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의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도 과도하게 비판적이곤 합니다.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결정을 과장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는 상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직원들을 미세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제되어 업무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지나치다면 부서 변경 및 이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하 직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상사 또는 동료의 사소한 말투나 행동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례하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은 무례하다라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식이 높아져 점차 변화되는 사회를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성향을 파악한 후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포인트를 깊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억울하다는 감정으로 대하면 자신이 공격성만 올라가게 되고 상대에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화를 잘 내는 무례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무례한 상사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 감정적 대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덕적 민감성. 주변 말과 행동에 자주 스트레스 받는 유형 중 첫 번째는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는 도덕적 문제나 상황을 인식하고 이것이 윤리적 혹은 도덕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도덕적 문제를 더 잘 인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윤리적 행동을 증가하게 하며 부정부패나 비윤리적 행위가 줄어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상태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회사 내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조직 문화가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가 강한 회사에서 도덕적 가치가 경시될 때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이거나 불공정한 행동을 하는 상사나 동료들과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직장 내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 이외에도 책임감의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듣고 내 이야기네, 나를 설명하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자신의 윤리적 기준이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이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상사, 동료를 판단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른 도덕적 기준이 있을 수 있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받고 무례한 사람이 상처를 주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그냥 두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높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도덕적 기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덕적 기준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타인의 기준에 동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것만 이해해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미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타인에게 나쁘게 비춰질까봐 두려워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 나은 성과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 부서 내의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의 이미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사소한 말과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밝고 건강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제 외부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안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주변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스트레스 해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서 주변 사람들이 쉽게 뱉은 말에도 상처를 받곤 합니다. 이런 유형의 분들은 실수를 두려워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 불만이 많이 쌓여 나중에는 큰 갈등이 생기거나 스스로 번아웃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설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이미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유형과 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본인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유형 모두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자신의 성향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알아가고 타인을 수용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성향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상사가 하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을 새우고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들을 통해 주변 환경의 문제보다도 내가 나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쓰며 나 자신을 알아봤고 이제는 사소한 말들과 행동으로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도덕적 민감성으로 타인에 대한 너무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이미지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너무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자기 성찰이 필요한 내용이라 꼭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